오늘은 제스퍼 모리슨의 Thickness라는 전시회를 소개해 볼게요. 1959년에 태어난 제스퍼 모리슨, 첫 회고전이라고 합니다. 환갑의 첫 회고전이네요. 그럼 전시회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 여기 진짜 어렵게 찾아왔거든요. 이 길이 아닌가 봐. 드디어 도착했어요. 건물을 한 바퀴 돌아주고요. 들어가서 티켓을 사려고 했는데 티켓은 밖에서 사는 거랍니다. 이번 제스퍼 모리슨의 전시는 어떤 물건이 좋은 물건인가를 넘어서 어떤 물건이 일상 안에서 오래도록 같이 하고 싶은 물건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전시였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제스퍼가 디자인한 달이라는 조명인데요. 지금 보시는 모습은 마치 반달 같죠? 그런데 이 판을 뉘면 뉘을수록 초승달, 또 보름달이 한꺼번에 나타나고요. 완전히 뒤로 뒤집으면 개기월식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스퍼에게 영감을 준 이미지들을 모은 영상을 보여줬는데요. 건축가 장 프로베나, 디자이너 임스 부부부터 덴마크의 우체부, 스페인의 투사까지 영상 안에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볼 때 앉을 수 있는 의자의 이 밑부분을 보면 고리가 있는데요. 여기를 연결하면 의자들을 일렬로 쭉 둘 수가 있겠죠? 다음은 두 번째 공간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바로 이 Thinking Man's Chair인데요. 제스퍼의 학부 졸업 작품인데 이탈리아 가구회사 사장이 우연히 의자를 보고 제작해서 판매하게 됐다고 해요. 참 될 사람은 되죠.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원래 이 의자의 이름은 The Drinking Man's Chair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전시회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서랍장인데요. 이건 제스퍼가 직접 쓰던 거라고 해요. 손때도 좀 묻어 있더라고요. 이건 유명한 와인병이죠. 원래 있던 병에 입구만 쭉 눌러서 제스퍼만의 와인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번 전시회의 포스터에 있었던 바로 그 의자죠. 이름은 합판 의자예요. 말 그대로 합판으로 만든 건데요. 등받이 부분이 뚫려 있는 오픈백 디자인이죠. 나중에 이 등받이를 채워서 팔기도 했는데 그건 별로 인기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테이블들은 다리가 아래 부분보다 윗부분이 조금 더 두껍죠. 빛 때문에 일어난 착시 현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오플라 쟁반 테이블인데요. 음식을 갖고 올 때도 치울 때도 쟁반을 들고 옮기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실용적이죠. 이게 바로 제스퍼의 디자인입니다. 그렇게 그림에서 보듯 제스퍼는 와인을 참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와인 오프너, 또 와인까지 직접 만들었다고 하네요. 다음은 제가 정말 좋아했던 글로볼 조명이죠. 과하지 않으면서도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는 제스퍼의 작품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다음은 유명한 에어 체어인데요. 공기처럼 가볍기도 하지만 실제로 공기를 주입해서 의자 다리를 만들고 좌석과 연결을 했다고 해요. 이음새를 아주 부드럽게 만들었죠. 또 좋은 의자의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의자를 겹쳐 놓을 수 있다는 건데 완벽하게 겹쳐지죠. 다음은 폴딩 에어 체어였는데요. 폴딩 에어 체어도 이음새 부분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서 한번 가까이서 찍어봤어요. 그리고 이 소파는 4층에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꼭 한번 앉아보세요. 진짜 편해요. 이건 제스퍼가 디자인한 생활용품들이죠. 커틀러리부터 주전자, 와인잔까지 정말 다양하죠. 그리고 제스퍼가 애정했던 코르크 의자예요. 코르크를 실제로 갈아서 압축해서 만든 거라고 해요. 친환경적이죠. 코르크 의자도 있었고 이렇게 코르크 볼도 있었어요.
곳곳에 의자 스케치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탄생한 파이프 암 체어고요. 또 그 유명한 바젤 체어죠. 할 체어도 있었고요. 할 암 체어도 옆에 보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실용적인 걸 추구하는 제스퍼의 이 테이블은요. 라이즈 테이블이라는 이름인데요. 높이 조절을 할 수 있게 만들었네요. 다음 섹션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었던 건 처음으론 이 T1 체어인데요. T1 체어는 단풍나무로 만들었다고 해요. 뒷모습이 섹시하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한번 찍어봤어요. 그리고 꽤 인상 깊게 본 부분은 바로 안경 전시였어요. 안경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이 안경 다리를 책상 안으로 넣어버린 이 전시 방법이 독특했죠. 그리고 여긴 제스퍼의 영감의 원천이 된 사물들을 사진으로 모아놓은 공간인데요. 디자이너는 사람들 누구나 가진 철저한 실용적 사고와 상식적 논리가 없다면 애초에 펜을 들지 않는 편이 낫다. 제스퍼의 말이에요. 또 디자이너가 형태를 창조하는데 신경을 덜 쓸수록 우리에게 더 이롭다. 형태에 대한 고민을 내려놨을 때 오히려 디자인에 대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이렇듯 제스퍼 모리스는 평범한 게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실용적인 게 화려하고 장식적인 것보다 더 가치 있다라는 걸 실천하고 있는 디자이너죠. 여긴 마지막 전시 공간인 루프탑인데요. 여기 있는 이 컵들은 제스퍼 모리슨이 이달라와 협업으로 만든 브랜드 라미의 컵들이에요. 낮에는 이렇게 컵으로 햇빛에 따라서 그림자가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밤에는 라미 캔들라이트라고 해서 캔들 홀더로 바뀐다고 하네요. 그래서 궁금해서요. 밤은 어떨지 한번 그려봤어요. 컵 안에 초가 들어가고 촛불이 밝혀지면 어둠이 짙게 깔린 이 칠흑 같은 밤을 작게 비추겠죠. 이 의자는 원래 드링킹 맨즈 체어라는 이름이 붙을 뻔했죠. 제스퍼는 와인잔을 그려 넣었었는데 저는 중절모를 쓴 할아버지가 커피를 마시는 걸 상상했어요. 그리고 이 의자에는 왠지 젊은 여대생이 책을 보고 있을 것만 같은 느낌? 또 에어체어랑 폴딩 에어체어는 정원에 놓인 이 의자에서 엄마와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상상해봤어요. 엄마는 아이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고요.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고요. 그리고 정원이니까 나무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봄 느낌 나게 푸른 나뭇잎까지요. 이 코르크 체어는 조금 낮아요. 그래서 신발장에 두고 신발 묶을 때 잠깐 앉기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파이프 암 체어인데요. 그래서인지 중절모를 쓴 노신사가 파이프를 한 대 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 담배가 아니라 이 파이프여야만 합니다. 나비 넥타이도 하고요. 그 앞에 있는 탁자 위엔 책이 있고요. 커피도 한 잔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의자들에는 왠지 장난스러운 아이들이 앉아서 막 떠들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여자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비니를 쓴 남자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이 T1 체어는 예쁜 뒷모습처럼 성숙한 여성이 한 명 앉아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제스퍼의 작품이 우리 일상 안에서 어떤 모습일지 그려봤습니다. 제스퍼는 계속해서 평범한 게 위대하다를 외치고 있죠. 전시를 본 저로서는 과연 저것들이 정말 평범하기만 한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평범한 게 위대하다라는 말보단 위대한 평범함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만은 않은 디자인. 간결한데 멋진 게 가장 어렵잖아요. 다만 제스퍼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유명해지려고 하거나 혹은 튀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스퍼의 작품, 그 사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가 늘 말하는 사물의 가장 소중한 가치에 집중을 했던 거죠.
정말 멋진 제스퍼 모리슨의 전시였습니다. 가보고 갑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